여러분, 혹시 들깨 좋아하세요? 저는 구수한 감자탕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들깨에는 식이섬유와 철분, 아연,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특히 오메가3 함량은 무려 연어의 200배가량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뇌동맥이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드 성분의 분해를 촉진해 치매를 예방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들깨.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들깨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새마을 정보입니다. 오늘은 들깨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치매 환자 수는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노화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줘도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크기는 작지만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해 준다면 치매 예방은 물론 항염증, 심뇌혈관 건강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만성질환 예방 효과를 위해서 하루에 들기름 3g씩 섭취를 권장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들깨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들깨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강정으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들깨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들깨로 만든 들깨강정을 간식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씹으면 입안에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면서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고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 대신 이왕 먹는 거 몸에 좋은 걸로 먹자는 생각에 많이들 즐겨 드시죠. 그러나 들깨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 틀림없지만 들깨로 강정을 만드는 순간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강정을 만들 때는 설탕 또는 조청, 물엿 등의 단순당으로 구성된 재료들을 넣고 가공하여 만드는데 거기에 들깨의 탄수화물까지 합쳐지면서 결국엔 혈당을 급격히 올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단순당이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그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도록 만드는데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또 그만큼 허기가 져서 다시 음식을 섭취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나아가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몸속 여분의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해 비만, 동맥경화, 지방간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으로 인해 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막으면 미세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뇌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인지 기능이 약해져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들깨처럼 몸에 좋은 음식들은 간식으로 만들어 먹기보다는 본래의 음식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간식으로 섭취하더라도 가끔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덩어리라고 불러도 될 만큼 몸에 좋은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이 지방산은 심뇌혈관과 뇌 건강에 참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이지만 문제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만큼 산패되기 정말 쉽다는 것인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공기와 빛에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들깨 자체로는 단단한 껍질로 감싸고 있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산패가 쉽게 되지 않지만 들기름이나 들깨가루의 경우 껍질을 까고 가공하다 보니 외부와 접촉이 쉽게 이루어져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지방산이 우리 몸에 흡수될 경우 인체 내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DNA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생화학 생물 물리학 기록의 자료에 따르면 산화된 오메가3를 지속해서 투여할 경우 간비대, 신장비대, 용혈 빈혈, 염증 증가, 심근증, 대장 악성 종양세포 증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것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들기름을 각각 4도, 10도, 25도에 보관하여 관찰한 결과 25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20주부터 산패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4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40주가 지날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들기름을 보관할 때는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막은 후 햇빛이 들지 않는 4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들깨가루 역시 마찬가지로 밀폐한 뒤 4도 이하의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하여 되도록 빠른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열에 가열해 먹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맛으로 비빔밥은 물론 나물과 국 요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들기름이죠. 그러나 들기름을 가열해서 섭취하게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몸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한 들기름이지만 고온에 가열할 경우 기름 성분의 결합 구조가 열을 버티지 못해 깨지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치매 등을 일으키는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정도로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의 평균 온도인 120도에서 20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산패가 시작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 속 벤조피렌은 주로 폐를 통해 흡수되는데 단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 적혈구가 파괴돼 빈혈을 일으키고 면역계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과 같은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이용해 요리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살짝 조리하거나 무침 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식을 먹기 직전에 뿌려서 요리에 윤기와 향을 더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좋은 들기름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는 깨를 볶거나 고온에서 압착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제조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벤조피렌이 생성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좋은 들기름을 고를 때는 볶지 않고 저온 압착이나 냉압착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 가장 좋으며 향이 너무 강하거나 색깔이 진한 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들깨를 통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들깨를 기름으로 짜지 않고 통으로 먹으면 가공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소와 산패될 걱정 없이 들깨의 영양 그대로를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다량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내 발암물질에 흡착하고 배출시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변을 부드럽게 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생들깨는 잘 씻어서 말린 후 냉동실에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팬에 약한 불로 살짝만 볶은 후 간식으로 드시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로 쓸 때는 믹서기에 갈아 들깨 가루처럼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되고 나물에 묻혀서 들깨 무침을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탕이나 죽을 끓일 때는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어야 들깨의 오메가3 등의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시중에 파는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보다 직접 사서 냉동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쓰다 보니 산패 위험이 적으면서 신선하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담백한 우유와 들깨가루가 만난다면 생각만 해도 고소하지 않나요? 우유와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우유 속의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장 속에서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성장을 촉진해서 장 건강을 개선시키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우유의 칼슘과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모두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유의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으로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재생을 촉진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들깨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